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20에서 30년 전부터 병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는 이미 내 뇌 속에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진행을 시작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프리클리니컬 스테이지가 거의 20에서 30년이 된다는 거죠. 제 머릿속에도 이런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쌓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이정표입니다. 오늘은 한번 시작된 치매는 왜 병을 멈추거나 되돌릴 수 없는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건데, 오늘 영상은요, 환자분 그리고 환자의 보호자분 뿐만이 아니고 의과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심지어는 전문의를 딴 분들도 이 영상을 꼭 보셔야 돼요. 치매가 왜 발생을 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쉬운 수준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이래서 나의 뇌가 퇴행성 변화를 겪고 치매가 생기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총 3편으로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오늘은 첫 번째 1편, 치매 치료는 정말 더 이상 발전할 길이 없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치매 치료제는요, 증상을 잠시 완화시키는 역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치매의 핵심 원인으로 알려져 있던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을 직접 겨냥해서 하는 치료부터요, 면역 치료, 유전자 치료, 신경 재생을 돕는 치료까지, 우리 뇌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정상화시키는 전략까지 새로운 방식으로 빠르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전문의 입장에서 지금 전 세계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새로운 치매 기술들이 뭔지,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인지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알츠하이머병은요,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병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말이 잘 안 나오고요, 평소 하던 일도 계획하기가 어려워지고요, 결국에는 혼자 생활하기조차 힘들어지는 아주 대표적인 뇌의 퇴행성 질환이에요. 문제는 지금 쓰고 있는 대부분의 치료제가요, 증상만 잠시 완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병의 원인을 직접 잡아주는 약이 아니에요. 아직 없어요. 그런데요, 최근에는 전 세계 연구자들이 새로운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속도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기존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의 치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뇌 속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 재생을 돕는 아펠린 13이라는 치료가 있고요. 항염, 항산화 효과를 가진 전통 약제인 금은화라는 한약제도 있어요. 신경을 보호하는 조성물인 BST-SF라는 한약제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정말 중요한 치료, 면역 치료, 유전자 치료, 미토콘드리아 기능 회복 치료, 이렇게 다양한 치료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요, 치매를 정복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설명드릴 건, 치매는 왜 생기는가? 알츠하이머병이 왜 생기는지 사실은 아직 100%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요,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20에서 30년 전부터 병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평균 발병 나이가 75세거든요. 20-30년 전부터 이 병이 시작을 하는 거니까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는 이미 내 뇌 속에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진행을 시작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빨간색이 치매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거든요. 파란색이 신경 손상을 보여주고요, 보라색이 인지 기능에 대한 증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지 기능 저하가 나타나는 경도 인지 장애가 이때 발병을 하는데요, 치매로 진단을 받는 거는 이때고요. 실제로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이고 있는 시기는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프리클리니컬 스테이지가 거의 20에서 30년이 된다는 거죠. 무서운 얘기죠. 제가 지금 40대 후반인데 제 머릿속에도 이런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쌓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치매는 왜 생기는가? 처음에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었어요. 뇌에 콜린 성분이 부족해진다, 글루타메이트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문제다, 이런 가설 단계의 이론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일부는 설명 모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다 명확하게 확인된 병리 기전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게 발병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원인이 딱 있는 게 아니고요,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쌓이고
콜리니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랬죠. 신경염증이 쌓이고 신경독성이 쌓이고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떨어지고 타우 단백질이 쌓이면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치매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첫 번째로 콜린성 가설을 설명드릴 건데요.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검색하다 보면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 같은 약들이 검색이 되거든요. 이 약들이 모두 콜린성 가설에서 탄생한 치료제입니다. 우리 뇌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은요, 기억과 학습에 반드시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알츠하이머가 오면 이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신경세포가 서서히 사라져요. 그러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약해지겠죠. 그래서 개발된 약이 바로 아세틸콜린 분해를 막아주는 약입니다. 아세틸콜린이 오래 남아있도록 도와줘서 기억력과 주의력 같은 기능을 조금 더 유지하게 해주는 치료예요. 자, 이 그림 보시면 이렇게 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해돼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면은 치매가 온다. 그러니까 이 아세틸콜린이 분해되는 걸 억제를 해주면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여기 머물러 있으니까 개선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컨셉으로 개발이 됐어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요, 증상을 완화시킬 뿐 병의 진행을 멈추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콜린성 가설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병의 근본 원인은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두 번째는요, 글루타메이트 가설이에요. 글루타메이트는요, 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정상적으로는 NMDA라는 수용체를 통해서 칼슘 같은 이온을 적절하게 조절을 합니다. NMDA 수용체에는요, 마그네슘이 브레이크처럼 붙어 있어서요, 필요 이상으로 흥분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알츠하이머에서는 이 시스템이 고장이 나고요, 브레이크가 풀리니까 세포 안으로 칼슘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면서 결국에 세포가 손상되는 거예요. 이 기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약이 바로 메만틴이라는 약인데요. NMDA 수용체의 과활성을 막아서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론도 마찬가지로 보조적인 설명은 가능하지만 병의 근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콜린과 글루타메이트 가설은 증상 조절 중심 치료의 기초가 되었지만 원인을 잡는 치료라고 보기에는 불완전한 이론들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의 가장 유명한 핵심 원인은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이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 시냅스가 망가지고 결국엔 신경세포가 죽게 되는 겁니다. 원래 아밀로이드 베타는 우리 몸에서도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작은 단백질 조각이에요. 문제는 이 단백질이 접히기 시작하는데 잘못 접히고 잘못 쌓이기 시작하면서 생기게 됩니다. 특히 40개와 42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아밀로이드 베타 40하고 아밀로이드 베타 42가 쉽게 뭉치면서 플라크를 만들어요. 이 플라크는 단순하게 뭉쳐있는 게 아니고요, 뇌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박살을 내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세포막을 손상시키고요, 시냅스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뇌세포를 서서히 죽게 만들어요.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은 알츠하이머병 진행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병리 기전 중 하나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현미경으로 본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 뭉친 거예요. 이게 아밀로이드 베타 40과 42가 서로 잘 뭉친다고 했죠. 이렇게 플라크를 형성하면서 뇌 속에 쌓이면 치매의 핵심 원인이라는 겁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두 번째 핵심 축, 타우 단백질의 이상 변화입니다. 타우는요, 미세 소관을 안정시키는 지지대 역할을 해요. 뉴런의 형태를 유지하고 안에서 물질이 오가는 길을 지켜주는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알츠하이머가 발생하면 타우 단백질에 인산이라는 게 과하게 들러붙으면서 그 구조가 변하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타우 과인산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한 타우는요, 서로 뭉치면서 NFT라는 거를 만들고요, 그러니까 신경섬유가 엉키게 만들고요, 뉴런과 시냅스가 사라지고 결국에 기억력과 사고력이 떨어져요. 그림 보시면 미세 소관이라는 게 보면 동그란 파이프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 파이프처럼 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파이프를 유지시켜주는 게 타우 단백질이라고 여기 붙어 있죠. 이렇게 타우라는 게 미세소관의 형태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타우 단백질에 인산이라는 게 붙으면서 타우가 미세소관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망가뜨리기 시작을 해요. 그럼 미세소관이 망가지니까 미토콘드리아에 에너지 전달을 못하고 치매를 유발한다는 거죠. 아밀로이드가 문제를 시작하게 한다면 타우 단백질은 병의 진행을 가속화하는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 핵심 기전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예요.
알츠하이머 병에서는요, 뇌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먼저 망가집니다. 이게 미토콘드리아고요. 공장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 미토콘드리아는요, 에너지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뇌세포의 생존과 사멸을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런데 아밀로이드 베타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깨트리기 시작하면 ATP라는 에너지가 제대로 만들어지지가 않고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생깁니다. 그러면 강한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하겠죠. 우리 뇌는요, 다른 장기보다 산소를 훨씬 많이 쓰기 때문에 활성산소에 특히 취약해요. 지방, 단백질, DNA까지 손상되면서 뇌세포가 더 빨리 늙고 죽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장애는 알츠하이머의 초기 엔진으로 작동을 하고 다른 병리 기전하고 맞물리면서 병을 더 빠르게 진행시키는 중요한 요소예요. 네 번째 핵심 기전이 있습니다. 신경염증이에요. 우리 뇌에도 면역세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미세악교세포예요. 미세악교세포는 이렇게 생겼어요. 하는 일은요, 청소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경보를 울려요. 우리 뇌에 이런 좋지 않은 찌꺼기라든가 위험한 물질이라든가 죽어있는 세포들을 발견을 하면 경보를 일으키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염증 반응 자체가 우리 몸에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염증이 금방 꺼지지가 않고 만성적으로 지속될 때 발생을 해요. 염증이 계속되다 보면 아밀로이드 베타 제거 능력이 떨어지고요. 타우 단백질의 이상 변화를 촉진하고요. 결국에 플라크와 신경 손상이 더 빠르게 진행합니다. NLRP3라는 염증 복합제가 있는데 이게 뇌 속의 화재 경보기거든요. 경보가 울리면 NLRP3라는 데서 ASC라는 단백질 조각이 이게 불씨처럼 막 튀어나와요. 원래 아밀로이드는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잘 뭉치는데요. 이 조각이 아밀로이드랑 만나면 거의 초강력 접착체처럼 서로 딱 들러붙어가지고 엉켜서 아밀로이드가 더 잘 뭉치고 병이 더 넓게 퍼지는데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경염증은요, 알츠하이머 병리의 가속 페달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알츠하이머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떤 기전으로 악화되는지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살펴봤어요. 겉으로는 단순히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보이지만 뇌 안에는 단백질이 축적되고 시냅스가 손상되고 신경세포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신경염증까지 이렇게 여러 문제가 동시에 일어나는 병이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오늘은 원인에 대해서 찾아봤고요. 다음 영상에는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최신 약물과 또 항체 치료, 그 외에 생활 습관 이런 건 어떻게 가져가야 치매를 막고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지 싹 다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치료 방법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